2024년 2월 10일 토요일. 이번에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게임 이름은 웨이스트랜드라는 게임이고, 뒤에 이제 3자가 붙었으니까 웨이스트랜드 3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온 그 게임이 아닌가. 웨이스트랜드라는 이름으로 나온 세 번째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다면은 1편, 2편은 못 해봤고요. 3편부터 가는데요. 이 게임을 지금 초반인데 분위기는 뭐 이렇게 보니까 폴아웃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턴제 전투니까 엑스컴하고 비슷하다, 엑스컴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제가 해본 바로는 굉장히 옛날에 제가 플레이를 했었던 그 게임이 있는데, 그 게임 이름이 지금 발더스 게이트, 약간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발더스 게이트, 전투 측면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, 이 무기가, 그러니까 전투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.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투 난이도를 저는 그 보통으로 이렇게 했는데, 근데 전투가 그렇게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좀 어려워요. 나중에 가면 이제 혹시 또 더 좀 쉬워질 수도 모르겠는데, 전투가 일단 그 초반에 해보니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. 그리고 뭔가 그 무기들이 현대식인 듯 하면서 거기다가 또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기들이 또 나와요.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좀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 같은,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의 갑자기 그런 게 섞여서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일반 전투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그 서브 미션이라고 해야 될지, 그런 부분에서 참,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글 패치가, 유저 한글 패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, 저는 그냥 영문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영문판으로 하니까 제가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 30% 정도 뭐 이해하고 가는 것 같아요. 한 30% 정도 이해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얘기하다가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. 한 70% 정도는 뭐 대충 날리고 한 30%만 붙들고 초반에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. 여기까지 어디까지 왔는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서 나올 건데, 근데 이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캐릭터를 이제 2명을 만들어야 됩니다. 시작 캐릭터 2명을 만들어야 돼요. 1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. 시작 캐릭터가. 그래서 2명이 한 팀으로 다니는데, 이 두 캐릭터를,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를 선택을 해도 되고 내가 새로 만들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있다,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DLC가 다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본편만 있는 디럭스판입니다. 본편만 있는 디럭스판인데,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같은 본편을 플레이하는데도 약간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 좀 하시고요. 저는 이제 DLC 합본판은 못 해봤으니까 뭐가 다른지는 저는 모르니까 저는 기본판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DLC까지 제가 이 게임 좀 플레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,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게임이 제가 짧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DLC까지는 제가 다 플레이할 자신이 없어서 본편만 구입을 했습니다. 근데 역시나 지금 이제 초반에 해보니까 좀 파악할 게 좀 많은 게임인 것 같아요.
그래서 일단은 그 캐릭터 생성하는 측면에서 저희 그 개인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 락핏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트리뷰트 예, 발음에 좀 예, 안 좋아도 좀 예, 양해를 해주시고요. 예,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속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트리뷰트가 있고 스킬이 있어요. 스킬이 있고 퍽이 있고 이 캐릭터의 능력이 주로 이제 이 크게 세 가지로 예, 돼 있네요. 어트리뷰트, 스킬, 퍽 이렇게 있어요. 어트리뷰트는 또 뭐 코디네이션, 럭, 어웨어니스, 스트렝스, 스피드, 인텔리전스, 카리스마 뭐 이렇게 있어요. 예. 이렇게 있는데 예, 이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투할 때 동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관련 있는 것은 코디네이션. 예. 처음에 나오는 코디네이션인데 제일 위에 있는 그래서 전투에서 좀 총을 한 턴에 예, 2번씩 쏘고 싶다든지 이러면 이 코디네이션을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인텔리전스. 인텔리전스는 이걸 하면은 인텔리전스를 올리면은 스킬 포인트를 좀 많이 주죠. 예. 어트리뷰트 다음에 이제 스킬인데 어트리뷰트도 중요하지만 또 스킬도 굉장히 또 뭘 찍느냐가 중요해요. 그래서 어트리뷰트에는 캐릭터들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속성이고 스킬은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부터 갈립니다.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뭐라 그럴까요? 병과가 갈린다고 해야 될까요? 전투 병과가 예. 그렇게 해서 갈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주 그 선호하는 퍽은 퍽이 아니죠. 스킬이죠. 가장 그 선호하는 스킬은 락핏입니다. 락핏. 락핏은 사실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락핏 기술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, 근데 락핏이 뭐 할 때 필요하냐면 박스 열 때, 아이템 들어있는 박스 열 때 락핏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10, 각 스킬을 10단계까지 맥시멈 최고로 10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초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극초반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락핏 6단계를 요구하는 그런 박스가 벌써 있어요. 그래서 한 6단계 정도 되면 열면 괜찮은 아이템이 나옵니다. 보니까 제가 보니까 쓸만한 아이템이 나와요. 예, 무기가 쓸만한 게 좀 나오고 예. 이렇게 되니까 이 락핏을 안 올리게 되면은 무기를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돈 주고 사야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일단 박스를 못 열면 그리고 금고 같은 거 못 열면 안에 뭐 있는지 일단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싫은 분들은 이 락핏을 꼭 올리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6단계까지 요구하는 예, 초반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초반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벌써 6단계까지 10단계 중에 6단계까지 요구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. 6단계면 중반 이후 아닙니까? 사실 그죠? 10단계에서 6단계라면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. 근데 벌써 초반으로 보이는데 6단계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.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또 제가 거의 좀 초반에 필수로 필요한 것이 하나 캐릭터가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오토매틱 웨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킬이 있거든요. 이것도 스킬인데 이거는 오토매틱 말 그대로 이제 자동 무기를 이거 하면 뭐 어설트 라이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쓰면 좋거든요. 그래서 뭐 총알도 좀 수도 많이 나오고 총알이 없으면 만들거나 사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안 주는 것 같아요.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
돈 주고 뭘 사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뭐 무기 뭐 괜찮은 거 산다든지 그러면 돈이 금방 없어져요. 예, 다 없어지니까 좀 무기 좀 쓸만한 거 좀 산다 그러면은 예, 돈이 뭉창뭉창 뭉태기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. 예,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총알까지 거기서 돈 주고 사야 된다고 하게 되면 게임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투도 어렵기 때문에 전투에 잘 대비해야 되거든요. 예,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보통으로 했는데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캐릭터 하나 정도는 오토매틱 웨폰 스킬을 예, 이거를 좀 하나 찍어두면 괜찮지 않을까, 그죠?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예, 익스플로시브, 예, 이게 폭발물, 예, 폭발물 기술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. 폭발물 기술. 그 다음에 메카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메카닉이 왜 괜찮냐면 지금 이제 초반인 얘기니까요. 초반에 하고 있는 거니까 중후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지금 모르는 사항이에요. 플레이 안 해봐서. 남들 한 것도 못 봤어요. 지금 남들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도 못 봤고 하는데 초반 지금까지 예, 극초반부터 지금 초반까지 얘기를 해본다면 메카닉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. 메카닉은 극초반에는 올려봤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아주 극초반 뭐 초반 한두 시간 정도는 할 게 없지만 조금씩 초반도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터렛을 깔 수 있거든요. 예, 터렛을 깔 수 있는데 터렛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튼튼하고 예, 뭐 나름 믿음직스럽습니다. 그래서 터렛이 있으면 거의 1인분 이상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적들이 이 터렛을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적들을 공격을 하더라고요. 터렛을 공격하고 또 터렛한테 공격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늘어나서 예, 총알바지 겸 공격도 해주니까 이 메카닉을 좀 올리면 예,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. 나머지도 뭐 다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이 메카닉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크릿에서 본다면은 저는 아직 그거 적응을 못했는데 예. 총알이 자꾸 없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총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전투하다 보면 총알이 없어서 총을 못 쏘는 경우도 생깁니다. 미처 총알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. 예. 그런 경우에 대비책으로서 근접 공격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근접 공격은 거의 써보질 않아가지고 인제서야 이제 좀 총알만 가지고는 좀 나중에 예, 총알 부족 때문에 총도 못 쏘고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. 그런 경우 아직까지 총알을 못 써서 총알을 없어서 못 쏘는 경우는 있어요. 그냥 하나 캐릭터가 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어떻게 넘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만 꼭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고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슬슬 근접 캐릭터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럼 근접 캐릭터를 어떤 걸 키우면 좋으냐 하면은 총알이 많이 내가 이렇게 플레이할 때 총알이 항상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캐릭터를 근접 캐릭터로 키우면 그 캐릭터가 하다가 총알이 떨어졌을 때 근접 무기 들고서 싸우면 되니까요. 그죠? 예. 그런 식으로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접이 쉬울 것 같지가 않아서 예. 1.4 당하면 금방 죽더라고요. 이게 보니까 예. 아무리 뭐 튼튼하게 해놔도 적들이 1.4라는 경우도 있고 강력한 적은 뭐 한두 방에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. 우리 팀을. 예, 그래서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예, 근접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근데 그 팀이 4인 팟이거든요. 4인인데 예, 그 중에 한 명만 근접으로 하는 거니까 예, 그나마도 이제 총알 떨어졌을 때만 근접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무리는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예, 락핏 문 따는 거, 예, 자물쇠 따는 기술 하나 하고 오토매틱 웨폰, 예, 이거 총알도 뭐 잘 나오는 편이고
데미지도 초반에 쓸만하다. 예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카닉이고요. 메카닉. 그 다음에 좀 총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기가 총이 나오는데 좀 뭐 희한한 총들 나와요. 뭐 레이저 총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예. 그런 것을 총을 좀 다루고 싶다 그러면 유리하게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걸 써서 어떻게 효과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위얼드 사이언스라고 있거든요. 위얼드 사이언스. 이 스킬을 찍어야 됩니다. 퍽이 아니고 스킬인데 자꾸 퍽이라고 하네요. 이 스킬을 찍어야 됩니다. 위얼드 사이언스. 그러면은 한국말로 하면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과학 정도 되나요? 예. 이거 찍으면 뭐 레이저 무기라든지 그런 또 냉동 무기 같은 거 있어요. 냉동 무기. 이런 거. 상당히 얼음이 강력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좀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음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것 총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 거 쓰면 위얼드 사이언스 요거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스나이퍼 그러니까 저격수 하나 이제 기술 저격수 기술이 있죠. 스나이퍼 라이플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뭐 좀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한 명씩 적들을 하나씩 제거할 때 마무리한다든지 혹은 좀 큰 타격을 준다든지 일격에 큰 타격을 준다든지 할 때는 스나이퍼 라이플 이 스킬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 저는 개인적으로 찍은 게 뭐냐면 이 스나이퍼를 한 명 찍었어요. 왜냐하면 플레이 해보니까 이 스나이퍼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총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스나이퍼 총도 잘 안 나오고 스나이퍼 캐릭터들도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했어요. 지금 몇 번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는 초반에 무기를 관련해가지고 스킬을 오토매틱 웨폰 하나 찍고 또 한 명은 스나이퍼 라이플 찍었어요. 거기다 나머지 이제 기술을 섞어주는 거죠. 나머지 스킬을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또 이제 익스플로시브 이 폭발물이라고 해야 되겠죠. 이 폭발물 기술도 괜찮은 것 같고요. 하니까 그런 것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폭발물 기술도 데미지 이렇게 광역 데미지 줄 때 수류탄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켓포 쏘거든요. 로켓포가 나오거든요. 진행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쉽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쉽게 나오더라고요. 잘 뒤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루팅을 잘하면 전투 후에 박스라든지 뭐 이렇게 적군들이 이렇게 드랍하는 그런 것들 잘 루팅을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로켓포. 그래서 이 폭발물 익스플로시브 기술을 익히면 많은 또 이렇게 뭉쳐 있을 때 특히 굉장히 좋죠. 효과적이죠. 뭉쳐 있을 때. 그래서 강력한 적들도 이렇게 뭉쳐만 있다면 한 방으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. 그러면 이제 퍽이 남았는데 어트리뷰트, 스킬, 그 다음에 퍽은 제가 아직 약간 미지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어트리뷰트나 스킬에 비해서 퍽은 제가 아직까지 크게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이게 가장 나중에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어트리뷰트 쓰고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다가 퍽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나마도 잘 많이 나오지 않아서 체감상 느끼기가 좀 어렵다. 제 봤을 때 이거는 퍽은 아마 빠르면 후반쯤 아니면 게임 한번 클리어하고 나서 혹시 뭐 다시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퍽이 무슨 이런 효과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잘 모르겠다. 퍽은 이렇게 찍고는 있는데 퍽이 이제 나오면 퍽 포인트가 나오면은 찍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.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캐릭터
그 생성할 때 하는 그 기술들. 그래서 이제 자주 처음부터 계속 쓰고 싶은 기술은 초반에 이제 생성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 2명 중에서 거기다가 기술을 넣어줘야 되겠죠. 예, 스킬을 넣어줘야 되고, 그 나머지 필요한 기술들은 이제 맞는 캐릭터로 초반부터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나중에는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명을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. 좀 스토리 진행하면. 그래서 이 4인이 기본이고 2명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2명은 가입했다가, 예, 그러면 6이 되겠죠. 6인이 됐다가 팀이, 거기서 2명은 지들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탈퇴도 해버립니다. 막 지들 마음대로 가입시켜달라고 했다가 또 들어왔다가 지들 마음대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립니다. 뭐 이러니까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플레이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4인 팀이죠. 4인 팀이 되겠다,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2명 주고요. 좀 진행하면 또 2명을 또 고용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고용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스킬을 가진, 예, 그러한 팀원을 구성을 하면 되겠죠.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팀 구성이라고 해야 될지 캐릭터 생성이라고 해야 될지, 예, 그런 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.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이제 영상을 좀 만들 계획인데, 다음에는 이제 그 초반에 애먹었던 미션들, 예, 초반에 헷갈렸던 미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그 미션이 완수가 되는지, 예, 완료가 되는지,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좀 미션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경험치를 올리려면은 이 게임은 미션을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예. 따르게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, 예, 별로 없다. 이거 제가 보니까 없어요. 예.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. 노가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, 오로지 그 미션을 통해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다, 이런 얘기죠. 예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음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